백의 고혈압은요, 화이트 코트, 그러니까 우리 의사 가운을 보는 공간이죠. 바로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고혈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진료실에서 혈압은 140에 90 이상으로 나오고, 동시에 진료실 밖에서 측정한 혈압, 그러니까 가정에서 측정한 가정 혈압이나 또는 우리가 주간에 활동할 때 측정하는 주간 활동 혈압 기준으로는 괜찮게 나오는 거죠. 135에 85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는 높은데 진료실 밖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 약물 치료를 할 때는요, 진료실과 진료실 밖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진료실 밖을 기준으로 약물 치료를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백의 고혈압 환자는 일단 진료실 밖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실 밖은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대상자는 아닙니다. 물론 뭐 대사 이상이 있거나 또는 뭐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은 없지만 장기가 손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는 약물 치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와 함께 분류 체계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분류 체계를 사용했잖아요. 하나는 진료실 혈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X축, Y축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 가로축은요, 진료실 혈압이라고 할게요. 진료실 혈압 기준으로는 140에 90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간 활동 혈압이라고 해볼게요. 주간 활동 혈압. 수치는 135에 85입니다. 자, 주간 활동 혈압이나 진료실 혈압이나 모두 이것 아래에 있는 구간. 여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상이겠죠. 정상인입니다. 그리고 백의 고혈압에 해당하는 구간은 진료실에는 높지만 여기 있지만 주간 활동 혈압으로는 괜찮은 사람들 여기에 해당하겠죠. 바로 여기가 백의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구간은 뭘까요? 백의 고혈압이랑 완전 반대죠. 진료실에는 낮게 나오는데 실제로 주간 활동 혈압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 오히려 위험하겠죠. 이분들은 진료실에서는 괜찮네 이 사람, 그냥 이제 뭐 병원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 진료실이나 주간 활동 혈압이나 모두 높은 사람들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이 바로 지속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다 공부를 할 거지만 이번 시간에는 백의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할 때 있어서 이런 백의 효과가 좀 더 잘 관찰이 된다라고 알려진 집단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분들, 또 노인분들, 또 비만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진료실에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17.4%는 백의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더라도 환자분은 바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이 사람이 백의 고혈압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자동 혈압을 측정해 보던지 아니면 가정 혈압도 괜찮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뭐 활동 혈압을 재본다든지 요런 혈압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기준이 135에 85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뭐 140에 90을 넘었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는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백의 고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분들은요 당장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생활 습관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물론 주기적으로는 혈압을 측정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괜찮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는 조금 아직 연구 데이터가 부족하긴 한데 외국의 연구를 참고해 보면요, 일단 백의 고혈압이 보이는 환자분들은 일단 5년 이내로는 임상 경과가 괜찮았다라고 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결국에는 고혈압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뭐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이렇게 가는지 주기적으로 당연히 혈압은 측정해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당장의 약물 치료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생활습관 개선 및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권고한다가 맞는 거죠. 그런데 배기고혈압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습관 개선이 당연히 동반이 돼야 되겠죠. 어떤 분들이냐면 아까 제가 초장에 설명드렸던 대사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비만이신 분 또는 뭐 이상지질혈증이 있다 또는 당뇨병, 뭐 고혈당이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좀 더 이제 더 세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증상, 증상은 없는데 장기에 손상이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장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 쪽에서 본다면 뭐 증상은 없지만 아직 무증상 뇌경색이 있거나 또는 뭐 미세 출혈이 있거나 이런 분들 있죠. 또 우리 심장의 기준을 본다면 좌심실이 비대해져 있다. 그리고 신장에서는 이미 알부민료가 나오고 있다. 또는 뭐 GFR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혈관 쪽에도 뭔가 이제 혈관이 막 경직되어 있어서 맥파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혈관 쪽에 뭐 죽상경화반이 있거나 또 우리 망막 쪽에서는 고혈압 환자에서 나타나는 고혈압성 망막병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무증상 장기 손상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좀 더 강하게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근거는 사실 부족한 편이라고 해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증례를 한번 볼 텐데 사실 제가 증례 분석반에서 다룰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간단해서 그냥 여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52세 여성 김진아 씨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해서 병원에 왔대요. 혈압이 높았네요. 실제로 160에 95. 진료실에서의 고혈압 기준에 만족을 합니다. 140에 90을 넘었잖아요. 그리고 맥박, 그리고 호흡, 체온은 괜찮았는데 키, 몸무게도 뭐 그렇게 문제 없죠. 가슴 청진에서 심음과 호흡음도 괜찮았대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일단 고혈압이니까 당장에 환자분은 혈압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6번 항고혈압제 투여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런 분은요. 진료실에서 혈압은 높게 나왔지만 진료실 밖에서 혈압은 어떤지 배그 효과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진료실 밖 가정혈압이나 우리가 주간 활동혈압, 뭐 24시간 활동혈압을 먼저 재보는 거죠. 그래서 진료실 밖에서 혈압은 괜찮았다라고 했으면 이분은 100의 고혈압 형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당장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일단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주기적인 혈압 측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100의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사람은 첫 번째 대사적인 이상이 있거나 증상은 없지만 장기 손상의 증거가 있을 때 약물 치료를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0의 고혈압 환자였다라고 해도 지금 제시된 정보로는 이런 걸 고려할 상황이 아닌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진료실에 혈압이 높게 나왔으니까 진료실 밖에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100의 고혈압 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내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로 경과관찰을 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만약에 진료실 밖에서 혈압도 높다면 이 사람은 지속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약물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경과관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 24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심전도를 찍어보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맥박파 전파 속도라고 하는 건 요게 이제 우리 아까 무증상 장기 손상에서 혈관에서 제가 이제 그 혈관의 경직도에서 잠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경직도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 이제 맥박파 전파 속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대퇴부에서 이 목동맥까지 가는 그 맥박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그런 거는 일단 나중에 할 일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는 가정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부하 검사도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자, 항고혈압 투여는 지금 고려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조치는 2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